끊고 낙하훈련과 잠수훈련을 받았습니다. 유일한 박사님 생전에는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만나면 조용히 얘기 하시다 보면, 말씀 중에, 내가 그때 말이야, 낙하작전 하는데, LA 근처에 있는 섬, 나중에 제가 사료를 보니까 그게 카타리나 섬이던데요. 그 섬에 떨어졌는데, 선인장밭에 이게 낙하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복을 입었는데 그 선인장 가시들이 찔려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다. 유일한은 침투 훈련을 받는 한편 중요한 문서를 만들어 미국에 제공했습니다. 이 문서는 독립 이후 한국 경제와 민족의 장래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안에 일제가 세운 도로망과 철도망, 그리고 병력 배치 상황 등 한반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 미국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OSS 조사 분석과가 그 문건을 얻어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문건이 너무 적지인 일본령인 한국에 관한 너무 많은 비밀을 담고 있다. 이걸 그래서 비밀로 분류해야 된다. 그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유일한 박사가 단순히 실업인으로서 활동했을 뿐만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장래나 전망에 대해서도 깊은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기반을 잡고 커나가던 시기, 암호명 A 유일한은 작전 명령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살이 된 유일한이 죽음을 각오하고 A가 되었던 것은 나라가 없으면 기업도 없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느 부자들처럼 유일한도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업을 키워주는 것이 국가와 사회라고 믿었기 때문에 돈을 버는 방법이 여느 부자들과는 달랐습니다. 해방과 함께 넵코 작전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해방 이듬해 유일한이 귀국하자 이승만은 상공부 장관직을 제안하며 유일한을 내각에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그가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기업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일한은 미국에서부터 이승만과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회장이 미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정치하는 분들의 돈을 내주는 있어. 이승만 씨도 주고 사사비 씨도 주고 뭐도 주고 예. 근데 이승만 씨는 그때 자기한테 하여간 얼마든지 가져와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그에 대한 양반이 좀 쉽지가 않았어. 근데 유일한 씨는 사사비 씨도 좋아했어. 거기에서 좀 정치 자금을 많이 주지 않은 걸 해서 써서 네가 그만한 돈이라도 내한테도 이만큼은 줬으면 하는데 그런 것밖에 없는 걸 알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하여 태평양의 파도를 박차고 부산에 도착한 8,000톤의 양곡. 이것은 미국의 휴전 이후 미국의 원조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에게 한반도는 군사 전략상 중요했기 때문에 당장 먹고 입고 쓸 물건들을 공급해서 사회 혼란과 경제 위기를 막고자 했습니다. $2달러 원조의 첫 선물을 맞이하는 인도식은 사기가 애한 가운데 끝났습니다. 원조 자금의 80% 이상은 ICA 원조 자금이었습니다. 이자도 싸고 원금은 10년에 걸쳐 갚으면 되는 좋은 조건이어서 기업들은 너도나도 ICA 원조 자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미국에서 받은 원조 자금을 쥐고 있으면서 공장을 새로 지을 기업을 정하고 자금을 대주는 식으로 사실상 민간 기업 활동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협조적인 몇몇 기업에 특혜를 주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면방직과 재분, 재당 등 이른바 300산업이 크게 일어납니다.
정부는 원조 자금과 은행 융자 등 특혜를 준 기업에 대해 정치 자금이라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당시에는 소위 그 300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솜, 밀가루, 그 다음에 시멘트, 설탕 요 세 가지라면은 돈을 버는데 아주 대단히 좋은 그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그 이권을 따기 위해서 정신없었죠. 거의 다가 그 원조 자금을 받고 또 300산업에 대한 어떤 그 달러 배정을 받으면은 그 돈을 거의 다 정치 자금으로 다 내주고 그러고서 나머지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때부터 소위 이중장부가 생겨된 거고 탈세가 생겨된 거고 그런 이제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유일한도 ICA 원조 자금 15만 달러를 받아서 무너진 공장을 다시 지었습니다. 해방되면서 중국 지사들을 비롯 기업 자산의 80%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부의 특혜로서가 아니라 의약품을 새로 개발해서 쓰러진 회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날의 의의를 더욱 깊게 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가당키지 않은 거는 무슨 혜택을 받으려 했어요. 이차잖아. 기업을 하는 사람은 정부에 너무 의지하지 마라. 뭐라면 정부가 이걸로 먼저 하지. 근데 정부에 아첨하지 마라. 기업하고 그 기업이 그 정부에 너무 친하게 굴다가는 그 정권이 바뀔 땐 그 기업 망해.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정부하고는 너무 가깝게 굴려고 있지 말아요. 정부는 정치 자금을 내지 않는 유한양행에 탈세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러나 유일한은 단 한 푼의 오차도 없이 철저히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유한양행의 간부들을 치안국으로 끌고 가 조사했지만 아무런 혐의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 치안국 경제계에서 이제 갑자기 나오더니 전체 모든 서류는 다 압수해서 일어나고 하다못해 쓰레기통까지 다 두져가지고 완전히 압수된 상태에서 나갔는데 이렇게 당할 이유가 없는데 저희는 의아하게 생각했죠. 한 일주일 되더니 나중엔 뚜렷한 게 안 나오니까 저 지하실로 끌고 가요. 컴컴한데 무조건 팹니다. 지하실로 끌고 가 때리고 협박하며 정치 자금을 받아내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아예 은행에 들이닥쳐 유한양행의 예금을 꺼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뺏어갔어요. 왜 뺏어갔습니까? 정치자금이죠. 나중에 그것을 뺏어간 걸 그 수표를 나중에 은행에 가서 돌아온 걸 보자고 그래가지고 봤더니 한이석이 있죠. 옛날에 그 자유당 쪽에 그 아주 대단한 그 똘똘이 한이석이 동생 한광석이 이름도 이서가 돼 있어요. 자유당의 그 거물 아닙니까? 한희석이 임흥순이 그런 사람들이 이기붕이 아주 자유당의 그 거도 아니에요. 그 사람 이서로 다 따져나갔더군요. 그러니까.